안녕하십니까. 척추박사 닥터가입니다. 드디어 지겨운 장마가 끝나고 살만한 날씨가 되냐 했더니만 엄청 덥거든요. 거의 한증막 같고 30분 걸어봤는데 나갈 데가 못 되더군요. 여러분도 시원한 집이나 사무실에서 좋은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척추가 어긋나는 병이에요. 어긋나는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어긋나는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척추가 블록 타듯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그러졌다. 이게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 어긋나는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고 어긋나는 이유에 따라서 타입을 분류를 합니다. 선천성 타입도 있고 후천성 타입도 있고 퇴행성 타입도 있고 분리증이라고 여기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전방 전이증은 이유나 뭐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게 어긋나는 정도, 얼마나 어긋느냐 이것 따라서 이제 치료 방침이 결정이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신경이 눌리는 거지. 이거 어긋나면 신경이 안 눌리겠어요? 이거 어긋나면 이 신경이 눌릴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측만증이건 뭐 전방전이증은 다 중요한 거는 신경이 눌리는 거다. 신경이 중간이 눌리냐 나가는 구멍이 눌리냐 이게 중요한 거고, 신경이 눌리는 데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죠. 목 꺾고 다리 땡기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전방전이증인 사람이 또 디스크가 병발하는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뭐 아주 심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클라우디케이션, 파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성 파행, 혈관성 파행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같이 겹쳐지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신경성 파행과 혈관성 파행을 구분하라. 맨날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가면 오래되면 의미가 없고 결국은 못 걷는 거다. 혈관성 파행은 못 걷는 거리가 일정해요. 뭐 500m만 가면 다리가 저린다. 신경성 파행은 날날이 다르니까 환자들이 이제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안 좋으니까 이제 너무 아프다가 그때 시간이 지나서 안 아플 때쯤 되면은 병원에 올까 고민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또 병원에 안 오고 그게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프시면 친하게 지내시는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수술 치료법이 통용되는 가장 큰 원인은 많이 안 어긋났을 때, 어긋나는 정도가 덜할 때, 그리고 이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덜할 때, 그럴 때는 주사 치료하고 약 먹고 끌고 가는 거죠. 전방전이증이 굉장히 흔한 병이에요. 어긋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이 어긋나는 사람은 비율이 작고 어긋나는 게 조금 있는 사람은 많거든요. 그레이드 1, 메어딘 그레이드라고 합니다. 메어딘 그레이드. 약 쓰고 물리치료하고, 심하면 시술이나 주사 치료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일단은 이게 어긋났으니까 맞추어줘야죠. 그 다음에 어긋난 이유 중에 디스크가 망가져가지고 이 정상적인 디스크가 아니고 좁아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이렇게 넓혀줘야지. 그러니까 디스크 높이의 회복과 전방 전이를 원리체로 돌리는 게 수술의 목적이죠. 그러면 신경이 안 눌리니까. 수술 방법 자체는 간단한데 사실 전방 전이증 수술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수술이 나중에 가면은 전방 전이증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퇴행성 변화가 심하니까 어긋난 정도를 다시 제 위치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거 보면은 못 맞춰가지고 대충 해서 수술한 경우 많아. 왜냐하면 이게 어긋날 정도면 이것만 어긋나지 않고 이 주위 조직도 다 어긋나서 굳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당기는 게 쉽지가 않지. 수술만 잘 됐으면 나는 그 다음날 이렇게 세웁니다. 바로 걸립니다. 봤잖아, 우리 환자도 그 다음날 바로 걷는 거. 다리가 안 저리고 물론 허리는 아프겠죠. 근데 전 바로 걸려요.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서서 사진도 찍고 걸립니다. 환자는 빨리 걸어야지 빨리 회복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은 그 다음날 걸려요. 그러면은 한 4, 5일 정도 고생하시면 잘 걸어 다니십니다. 안 믿겨? 못 봤어? 인접불절에 골절이라든지 디스크가 잘 생기죠. 왜냐하면 얘가 어긋나 있으니까 배열이 안 맞잖아요. 그럼 위쪽에 골절이나 그 위쪽 마디에 디스크가 잘 터져요. 그래서 전방전이증은 길게 보면 다 수술해요. 한 10명 중에 한 8명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잘 넘어가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나한테 꼭 수술 안 하더라도 만약 환자가 왔잖아요. 그럼 내가 수술 안 하더라도 그 환자 결국 수술하게 돼요. 얼마 전에 딸도 전방전이증이 있고 엄마도 전방전이증이 있는데 엄마가 60대 후반부터 계속 수술하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무서워서 안 했어. 근데 지금 8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수술하다가 나한테 왔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돌아가신다. 환자는 아파 죽으려고. 그런 상태에서 젊을 때 수술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안 하고 버티다가 나중에 수술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게 맞겠어요? 근데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딜레마예요. 괜히 내가 수술을 권하는 의사처럼 돼버리죠. 옛날에는 수술하세요, 수술하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럼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가지고, 환자가 결심을 하시면 수술을 하세요. 그렇지만 아니시면 약 쓰고 물리치료하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직립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후관절이 약하거나 디스크가 망가지면 전방전이증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직립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그런 유전적 소인이 있거나 전방전이증이 생겼던 집안에서는 웬만하면
데드리프트나 웨이트 스쿼트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가족력이 또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집안에 이런 걸로 수술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그런 운동을 피하고 운동 부하를 낮추는 게 좋고요. 운동 부하를 낮추는 걸 혼자서 디자인하기보다는 운동 전문가인 정형외과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단백질이 너무 좋아.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이 튼튼해져.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좋아요. 나한테 데드리프트가 맞는지 평가를 하고 해야지. 안 하고 하다가 사고 나면 트레이너가 책임져 줍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모든 병원이요 전문가한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거 있던데요? 라고 의사 앞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아,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그런 환자를 보면은 아,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코 그게 환자한테 도움이 안 돼요. 환자가 사실 이 의사가 말하는 게 못 믿어지거나 아니면 좀 의문이 가면 다른 의사를 보면 됩니다. 자기가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결국은 환자가 모든 걸 책임지는 상황으로 가게끔 되거든요. 의사는 사실 그런 환자를 볼 때 약간 방어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전력을 다해서 보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본인의 치료 방침을 본인이 결정한다는 게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정형외과 의사 찾아가시고 그분하고 상의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